이 돌탑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한국의 오래된 석탑들은요, 그냥 서 있는 돌기둥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새겨진 암호, 일종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시죠. 절에 갔을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탑들은 저마다 모양도, 높이도, 심지어 풍기는 분위기까지 다 제각각일까? 한번 보세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하고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정말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 다름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흔히들 건축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이 단단한 돌이라는 재료가 각 시대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소망을 만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됐던 삼국시대부터입니다. 불교가 전래되면서 탑이라는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했죠? 이 시기는 한마디로 실험과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바로 모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백제 장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건 뭐였을까요? 당연히 나무로 만든 탑이었겠죠. 그러니 이 돌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손에 쥐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목탑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 겁니다. 나무 기둥 모양, 지붕의 곡선까지 마치 돌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목탑을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정말 목탑의 양식을 돌로 정교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죠? 그런데 신라는 또 좀 달랐어요. 분황사 모전석탑처럼 돌을 벽돌 모양으로 일일이 깎아서 쌓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삼국은 각자 자신만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실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복잡했던 실험의 시대가 끝나고요. 안정과 통일의 시대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죠. 이 시기에 한복 석탑의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이상적인 형태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통일신라 시대의 코드는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조화와 균형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막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서 완벽한 비율, 그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를 더하고 꾸미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걸 싹 덜어내는 미학의 정점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완벽한 균형을 상징하는 마법 같은 숫자가 있었으니 바로 3입니다. 아래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2층의 기단, 그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간 3층의 탑신. 이게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비율이었던 거죠. 통일신라는 마침내 한국 석탑의 황금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이 황금 공식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걸작이 바로 불국사의 석가탑이죠. 보세요. 별다른 장식이 없는데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건 오로지 비율 하나만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문사지 쌍탑의 그 웅장함이나 진전사지 석탑의 정교함 역시 전부 이 삼칙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안정적이었던 통일신라의 시대가 저물고 아주 역동적인 고려시대가 열리면서 탈의 모습도 정말 극적으로 바뀝니다. 안정감보다는 새로운 열망이 돌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죠. 고려의 코드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야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일신라의 그 절제된 아름다움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대신 더 높게, 더 화려하게 하늘에 닿으려는 욕망이 탑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우면서 탑이 가문의 권위나 부를 과시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두 시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는데요. 통일신라가 안정적인 3층 구조, 그러니까 이상을 쫓았다면 고려는 어땠을까요? 층을 막 높이 쌓아 올리면서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키워드가 단순함과 균형에서 복잡함과 화려함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고려의 그 야망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9입니다. 불교에서 9는 가장 큰 수, 다시 말해 꽉 참, 충만함을 뜻하거든요. 통일신라의 안정적인 숫자 3에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완벽한 수를 향해서 층수를 계속 늘려나갔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에요. 기존의 네모난 틀에서 벗어나서 팔각형 몸체에 층을 9개나 올렸죠.
와,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사지 10층 석탑, 심지어 13층까지 올라간 보현사 석탑까지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향한 야망의 경연장이었던 셈이죠. 물론 역사의 모든 흐름을 이 세 가지 코드로만 딱 잘라 설명할 수는 없겠죠. 우리 역사에는 또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낸 탑들도 있었습니다. 저 북방을 호령했던 발해를 빼놓을 수 없죠. 발해의 영광탑은 돌이 아니라 벽돌을 주로 사용해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듯한 웅장함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남쪽의 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미학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 불교가 억압받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탑의 명맥은 아주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고려의 화려함을 계승한 것 같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서울 한복판에 세워지기도 하고요. 아예 돌이 아닌 나무로 지은 거대한 5층 목탑, 법주사 팔상정 같은 특별한 탑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들은 또 다른 시대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코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제는 익숙한 목탑을 돌로 모방했고, 통일신라는 3층이라는 완벽한 균형을 추구했으며, 고려는 하늘을 향한 야망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시대의 핵심이 딱 들어오죠?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석탑 하나하나가 사실은 단순한 돌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기술, 그리고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주 먼 훗날 사람들이 21세기의 우리 스카이라인을 본다면 과연 우리 시대의 코드를 뭐라고 읽어낼까요? 우리 시대의 건축물들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